이슈,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EU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 어제 우리나라도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4분기부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인상 분은 거의 애교 수준이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크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50%에서 100%대까지 전력 도매 가격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영국 쪽에서 160% 이상 뛰어오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 대해서 이제 탈석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요 급증이 나오면서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전문가님. 예, 그 유럽이 전기요금 폭등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력 도매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독일 같은 경우는 50%, 영국 같은 경우는 160% 이상이 뛰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전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석탄으로 이루어지던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와중에 천연가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풍력 발전량도 급격하게 줄어든 탓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전력 생산량의 23%를 천연가스로 지금 생산 중인데요. 유럽은 가스의 6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러시아가 아시아 수출 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유럽 해안 가스 물량을 줄였는데요. 러시아의 저의에 대해서 각종 음모론이 대두되지만 태풍으로 인해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었죠. 글로벌적으로. 따라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서양 동북부 연해의 풍속이 20년 만에 가장 느려진 것도 전기 요금 급등의 원인인데요. 특히 풍력이 전력 생산의 24%를 담당하는 영국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영국의 전기 요금 인상률이 유독 높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 예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석탄 발전량은 늘렸겠지만 현재는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은 탄소 정책이 가장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발전소에서도 탄소 배출권 등으로 수익성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권이 올 초에는 톤당 60유로였는데 9월 16일 기준으로 거의 59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할 때 탄소 배출권을 나가는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더해서 최근에는 석탄마저 공급 부족에 있어서 석탄 가격도 많이 올라서 지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그린딜 담당 수석 부집행원장 프란스 티머만스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빨리 시작이 됐더라면 지금쯤 화석연료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낮아졌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등 자연의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기에 발전원이 공급 부족 같은 일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에너지원 가격 상승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천연가스, 석탄 등의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겠죠. 따라서 최근의 사태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소형 원자력 발전 모듈인 SMR 등이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력 요구량이 적은 지역이나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SMR이 들어서지 못하는 곳에 많이 필요할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향후 수십 년 동안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원의 혁명이니까요. 이거를 안 볼 수가 없고요. 거대한 이 변화가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더욱더 빠르게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공론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성진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한 이유는 탄소 중립 정책을 선택해서였고 그에 앞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그 시점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단순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사용했던 석탄, 석유,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에 의해서 치러야만 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에너지국 산하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정책 변화와 투자가 병행된다는 조건으로 미국의 전기요금 인상이 없이 2035년까지 국가 전체 소비 전력의 40%를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보듯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 풍력, 태양광, 수력 어떤 것을 선택을 하던 비용이나 결과 측면에서는 현 상황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재생하면 태양광, 태양광하면 OCI를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G라는 이 메간 트렌드가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태양광 OCI 주목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다시 탈석탄 추세에서 석탄으로 갈 수는 없고요. 따라서 천연가스 남아있는 올 겨울에 가격이 또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혜주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서영원 전문가님. 예, 저는 뭐 기존에도 아시다시피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페코랑 다스코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스페코 먼저 말씀드리면 동사의 매출에서 57.9%가 풍력타워 생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현지 법인에서 풍력 발전 타워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공장에서 미국 텍사스 지역과 멕시코 내수용 육상 풍력 타워를 제조하고 있죠. 향후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에 풍력 발전 관련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고 통과되는가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 향방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동사의 주가가 작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후로 큰 상승이 있었고 이후에는 미국 내 풍력 투자 여부가 확실치 않아서 긴 시간 동안 하락이 있었는데요. 인프라 법안에서 시장 기대만큼 풍력 발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텍사스가 본래 풍력 발전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동사의 수혜가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좀 꺼려 하시는데 저는 이런 하락이 진짜 매수의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현재 저가 매수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스코입니다. 다스코는 기존에는 도로 안전 시설이나 뭐 건축 설비 사업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는 최근 정부에서 REC 가중치를 몰아주고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 초기 사업자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흥만 수상 태양광과 해창만 수상 태양광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육상 태양광이 난개발과 토지를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수상 태양광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냥 바다에 그냥 띄워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동사에 아주 큰 상승이 기대되고 역시 동사도 역시 주가가 지금 많이 바닥권에 있는데 지금 역시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고 동사 매수 고려해 보시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코는 콘크리트 플랜트 기업인데요. 풍력주, 특히 미국의 텍사스 관련해서 풍력주로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남북 경협주로도 주목을 받기도 하는 종목인데 최근 하락 추세를 보여주네요. 손이 잘 안 나가지만 지금 절호의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스코 수상 태양광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